네, 갈수록 아베노믹스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야심차게 내건 2% 인플레 타겟팅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명이 되자 이 아베노믹스 3대 축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과연 아베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환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엔달러 환율이 말이죠. 장중한 때 93엔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예, 오늘 매일 아침마다 넥타이 색깔을 뭐를 맬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고민이 저도 많이 됩니다. 예. 오늘 미국의 증시를 감안하면 빨간색을 매야 되고, 어제 우리 시장을 짓누려고 했던 일본 증시를 가면 사실 넥타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맺을 수 없는 인데요.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선 미국의 증시 올라간 것보다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아베노믹스의 3대 축,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일본의 주가, 그다음에 국채 가격, 엔달러 환율, 이 3대 축이죠. 이게 지난번 무너진 데 이어서 어제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것이 엔달러 환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자막에는 엔달러 환율이 미국의 뉴욕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에서는 95엔대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는 93엔대로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본의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어제 무려 6.2% 하루에 폭락하는 이런 사태를 발생했는데요. 일본에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보여주면 사실 한 달도 잘못돼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6,000대에 다가섰거든요. 15,94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불과 한 달 이전에. 근데 지금 어제 장중 마감 가격이 12,440 정도 되니까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한 3,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야말로 대폭락이다. 폭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는 한 달 만에 3,0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대폭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 구로다 하루이코가 내건 인플레 타겟팅 이런 것에 대한 급격히 회의론이 불면서 우리 어제 외환시장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27포인트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다른 국가의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그리고 원인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1,200원대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벌써 아시아 증시에서는 역시 아베노믹스가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엔달러 환율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바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아니겠습니까? 구로다 총재가 야심차게 목표로 삼고 있는 2% 인플레 타겟팅 달성.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서부터 세계 모든 외신들 이렇게 보면 구로다 하루이코의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여러 가지 의미로서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번에 3대 축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걸 계기로 해서 이 아베노믹스 회의론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로다 하루이코가 내걸었던 소위 인플레 타겟팅에 2%의 회의론이 불고 있습니다. 아시겠으면 일본은 경제가 가격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의 신호등을 기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력화되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플레 타겟팅을 설정해서 가격의 무기력증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 교통신호등 역할을 해야 경제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장 본질적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바로 구로다 하루이코의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 2%를 상향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특히 거시경제에서 보면은 금리가 너무 낮으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도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디플레그 타겟팅 같은 아베노믹스의 본질적 거시경제 목표에는 전혀 도움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리퀴 트랩,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동성 함정에 걸려 있다 보니까 돈을 풀더라도 물가 상승에는 도움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인플레 타겟팅에 대한 회의론이 불면서 어제 일본 증시가 비록 증시뿐만 아니라 국채시장
또 외환 시장도 무너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인플레 타겟팅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해서 네. 이것이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렇다 하루 효과의 취임하게 된 배경 전후로 해서 일본에선 유명한 인플레 논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에노 패러다임과 대장성 패러다임인데요. 요 미에노 패러다임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바로 직전에 네.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일본이 자산 가격이 붕괴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일본의 총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자산이 붕괴되면 그때 당시에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네. 결국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내리면 그때 당시에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비오자의 총재인 미에노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집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도모하지 않던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키웠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당시의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 미에노를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대목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대장성 패러다임 경기 부양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또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에노 패러다임과 대장성 패러다임은 역시 일본의 통화 정책에서는 가장 논박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다 하루 효과가 취임 전에 바로 직전에 비오자의 총재였던 시라카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의 은행의 전통대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을 채택했던 상태이고요. 그렇다 하루 효과는 비록 일본 은행의 총재로 새롭게 부임했습니다는 역시 지금의 입장에서는 대장성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인 통화정책 입장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인 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네. 측면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인플레 타겟팅 논쟁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 하더라도 물가는 지독하게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각국들 제가 방송을 위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 대비해서 지금의 물가 수준 한번 볼게요. 미국의 물가의 인플레 타겟팅선 2%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소비자 물가는 1.5% 정도, 1.2% 이렇게 되거든요. 4월 달은 1.1%, 5월 달은 1.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한선을 하죠. 예.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인플레 타겟팅선이 2%인데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1.5% 하한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타겟팅선이 2.5에서 3.5 밴드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1.5%이기 때문에 인플레 타겟팅의 하한선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의 경제 이론다면 돈을 풀고 경기 회복되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보편적인 추세에서 보면 일본의 그렇다 하루가 주장했던 물가를 2%를 끌어올리는 인플레 타겟팅은 예. 사실 1% 도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군요. 이런 시각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어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런 가운데 말이죠.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베노믹스가 무너지는데 왜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고 강세가 되느냐라고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대목은 네. 이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진행자께서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네. 하고 시청자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본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외국 자본이 들어갔을 때는 일본의 엔화 수요가 강화지니까 엔화가 강세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네. 주가가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가니까 네. 엔화 수요가 증대하니까. 근데 왜 엔화가 약세됐을까 했을 때는 바로 선물한 시장에서 엔화 매도를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병행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자, 일본의 주가가 떨어지면 왜 엔화가 강세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일본의 그 엔화는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전통화의 분류는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 3대 지표로 판정하는데요. 여전히 이런 이론적 근거로 보면 엔화는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증폭되면 유럽의 위기라든가 아시아 위기가 증폭되면 예.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돼서 사실상 오히려 어제와처럼 엔달러 환율이 일본의 주가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엔달러 환율이 93엔대로 하락하는 가치로 얘기한다면 미 달러에 대해서 오히려 엔화가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되는 이런 예. 그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풀리셨으리라 보고요. 자, 아베노믹스 3대 축이 다시 무너진 것,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너물직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 이런 뭐 시각도 있던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지요? 우리도 이제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시각에서 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감정일 때 볼 때 사실 일본의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일본의 그 여기에 그 성취해서 안하모인격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서 좀 신사참배라든가 뭔가 해서 예. 굉장히 4월달, 5월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서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한일 간의 경제 관계를 위해서 개인적 강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어쨌거나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장기간 침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 그만큼 일본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잃어버린 20년 될 만큼 장기 침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하고요. 회복은 보통 더 걸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초기에 일본의 주가가 올라가고 예. 엔달러 환율이 의도대로 104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초기의 성과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주 자신감, 탄력적인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요. 보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사실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마 시장의 기대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시장의 소통을 꾸준히 강조하는 보다 그 겸손한 자세로 갔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겠냐 하는 예. 이런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시장의 기대 수준을 저버릴 때는 그 이후에 아무리 시장과 소통을 하고 하는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저주한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를 얘기할 때 메리 아이켄베거가 얘기했던 안전통화의 저주야. 네. 이것이 일본 경제의 본질적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이 그것도 큰 포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시장에서 보복이다. 뭐 시장의 저주다 하는 안전통화의 저주의 용어에 빗대서 예. 시장의 저주다 하는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이 정도까지 확산이 된단 말이죠. 다음 달에 당장 있을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 정부의 어떤 신뢰,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지금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갈림길로 예.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일본이 당혹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제 일본 증시가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회의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그 정책당국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자국에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소통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제 뭐냐? 그렇다 하려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일본 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외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노무라 증권에서 이렇게 보면 증시가 이렇게 무너진 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그 상향 조정치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거든요. 이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 부분, 자기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땐 다른 때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예. 시장의 신뢰를 걷지 않고 이거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실망스럽게 해서 장 막판에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7월 참여연 선거의 일본의 그 집권당의 모습이다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그 참여연 선거에 이렇게 선거 분위기를 보면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압승. 예. 마치 압승이 거둔 것처럼 일본의 그 정책 당국자라든가 유신회의 회장께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위안부라든가 뭔가 해서 얼만큼 이렇게 자신감 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망언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일본이 올해 지난달 5월 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아베 지지도가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참여연 선거에서 가반만 실려달라 하는 호소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참여연 선거에서 가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아베노믹스가 그때는 진짜
흐트러지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축을 잃지 않겠나, 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달에 있을 참여연 선거 결과를 굉장히 주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무너지는가 사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실패다, 또 시장의 실패다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출구 전략도 예. 정책 문제와 관련돼 있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도 일본의 고베 정부라든가 이런 게 아베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극도의 시장 개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기능은 뭘까 했을 때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 기능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시장에 실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재, 예를 들어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만 그 제품의 혜택을 받는 배제성 원칙이라든가 경합성 원칙이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재화를 공공재라 하거든요. 이 재화가 있을 때는 보통 시장에 실패한다. 그리고 externality, 즉 외부 경제의 효과라든가 외부 불경제 효과가 있을 때는 실패한다. 해서 시장에 실패를 하는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실패해서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기능을 그 배분을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의 개입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정부의 개입에 실패할 때는 지금 아베노믹스의 회의론,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회의론이면서 전 세계 얼만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다가 만약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시장의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실패할 때는 오히려 시장 실패보다 더 큰 막대한 정책 비용을 초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아베노믹스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장에서의 실패, 마켓 페일러와 정부의 실패, 가버먼트 페일러의 용어 자체가 다시 한번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시장을 본질적으로 해서 아주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 개입을 정당성을 부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세계적인 외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다시 한번 케인즈 경제학의 무력화하는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회의론과 함께 시장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책 비용을 벌써부터 치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저주에 걸린 아베노믹스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